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자원을 나눠줘야 되지만 자기 일, 그 다음에 자기 성취, 성장 이런 것들에도 자꾸 자원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자기를 위한 시간, 여기서는 자기를 관리하는 시간도 있지만 자기를 성취하는 시간, 기량을 늘리는 시간 이런 거 있죠. 이런데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되게 불안해지거나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약간 빈 껍데기처럼 자꾸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하지만 이 내향적인 사람도 계속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결국 외부는 궁금해지죠. 근데 다만 그 에너지가 작을 뿐이에요. 저는 진짜 내향적인데 저 이거 한 장도 안 넘길 거예요. 네네. 제가 방금 전에 결심을 굳히고 들어왔습니다. 슬라이드를 안 넘길수록 그 청중분들과 이제 교감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내향적이냐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내향성의 가장 본질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취직을 할 때쯤 됐던 시기가 군대 다녀와도 96년, 5년, 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역사상 가장 취업을 쉽게 했던 세대입니다. 정말 학과 사무실마다 원서가 그득그득 쌓였어요. 그때는 기업의 숫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기업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정말 저희 학번은 그 취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IMF 딱 시작되니까 입사 2, 3년 차니까 별로 폭탄을 덜 맞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헬렐레 하고 이제 막 딱 들어갔는데 저는 꿈은 아직 안 정했지만 직업 목표로서의 직업은 그때 정했어요. 딱 첫날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때는 그래서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라서 기업에 임원되는 거 그런 분들의 오피스 드라마가 우리가 보기 시작하던 때라서 그냥 지금도 이렇게 손에 분필가루 묻어있는 그런 대학 교수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야, 난 직업 정했다. 난 교수가 될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 아니 그건 모르겠어. 무조건 교수가 될 거야. 옆에서 애들이 참 우리도 철이 없지만 넌 진짜 철이 없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직업을 하겠다는 거야. 졸업한 선배들이 막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기업을 들어간 또 저희 때는 광고회사가 그렇게 또 많았거든요. 아주 멋있는 직업으로. 그 선배들을 보면서 막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런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했는데 너는 왜 교수가 되냐 그러냐. 제가 이랬거든요. 전 왜 첫날 정했냐면 네가 기업에 들어가서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네 방 가지려면 한 20년 일해야 돼. 그 직업 가진 날부터 방 주는 건 자기 방 주는 건 교수밖에 없어. 맞죠? 네. 제가 그만큼 내향적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면 여기 계신 분들께 말도 잘 하시잖아. 잘 하고 사실 어제도 말 많이 했습니다. 말 많은 건 절대로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특징은 아니에요. 저는 유학 가서도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도 shut up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는 자꾸 사라지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보통 왜 내향적이다라고 하는 건 낯을 가린다 혹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보통 이렇게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내향적인 조준호 작가님도 저랑 같이 아침에 먹을 때 2시간 가까이 얼마나 떠드는데요. 양쪽 저희 엄청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4월달에 작년 4월달에 이거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4월달에 쫙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 뷔페를 하는 간단하게 하는 그런 호텔에서 얘기하는데 둘이서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4월 그 건조한데 옆에 이렇게 창가에 김이 서렸어요. 양쪽 다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람을 싫어하거나 사람을 낯설어하거나 사람의 낯을 가린다는 사실 내향적이다라는 것의 특징은 아니고요.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모두 양쪽 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또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하루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에서는 차이가 나죠.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자원을 나눠줘야 되지만 자기 일, 그 다음에 자기 성취, 성장 이런 것들에도 자꾸 자원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자기를 위한 시간, 여기서는 자기를 관리하는 시간도 있지만 자기를 성취하는 시간, 기량을 늘리는 시간 이런 거 있죠. 이런데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되게 불안해지거나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약간 빈 껍데기처럼 자꾸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하지만 이 내향적인 사람도 계속 앉아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결국 외부는 궁금해지죠. 근데 다만 그 에너지가 작을 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번엔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됐는데 나 이랬더니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그 중년을 넘어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나 성격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형적으로 나의 사회적 배분 자원의 배분 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구사 능력이 좋아진 것뿐이에요. 여전히 18살 때, 17살 때 고교 여고 시절에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귀신 같은 사회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사회적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술이 되게 재밌게도요, 내 기질과 맞아떨어지는 회사나 조직이나 그런 국면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확실히 사람의 능력이 늡니다. 내 기질과 잘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회사에 다닐 때도 있고 그런 국면도 있겠죠. 저한테는 대표적으로 군대 생활이었죠. 저도 굉장히 그 내향적인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수평적인 조직이 아닌 데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게 나의 기질과 잘 안 맞아떨어진 곳에서 또 느는 게 있죠. 그게 나의 사회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내 기질과 맞아떨어지는 곳에서는 내 능력이, 일에서의 능력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나랑 잘 안 맞아떨어지는, 기질과 잘 안 맞아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내 사회적 기술이나 배분 능력이 느는데,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사회적 기술이나 관계적인 능력들이 향상이 돼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일에는 군대 가기 전에 애가 약간 얼치기 같은 애였는데, 근데 갑자기 군대 갔다 오더니 애가 굉장히 능숙해졌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냐? 저의 군 생활은 저에게 아주 소중하게도 저에게 사회적 능력을 준 거죠. 자기 기질이랑 맞아떨어진 제 친구들은 군 생활하면서 일의 능력이 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사회적 기술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쳐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뭐 감기도 안 걸렸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활기차게 일어났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는데 막 늦은 오후에 갑자기 굉장히 무기력해지거나 진이 빠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이 학교 선생을 뭐하러 하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허망함까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빈번해진다면 이건 간 때문은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너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 많이 만나고 너무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자 쉬셔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술이 점점 늘어가니까 이런 날 정반대의 선택을 하시죠. 이런 날 번개를 때리세요. 얘들아 다 나와! 막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수다 떨고 이러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되는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다리에 금 갔는데 놀이동산 가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즐거운데 이쪽에서는 무너지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회적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량이 그 자원이 적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기술이 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또 사람을 만나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번개를 내가 때려서 어떻게 해요? 이거 취소도 못 해요. 한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그 번개 장소 앞에 가서 멍 때리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어디든. 그렇지 않으면 소중히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들이 그날따라 일상적으로 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가요. 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다시 얘기해봐. 이러면서 많이 싸워보셨죠.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내향적인 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내향적인 거랑요, 성취지향적인 거랑은 의외로 굉장히 일치를 많이 해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삶에 대한 성취 욕구가 강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걸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왜겠어요? 자원의 집중을 잘 시키는 능력이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자원의 집중을 잘한다는 것은 두 장으로 갈 거를 한 장으로 묶어버리는 좁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반응과 결정을 구분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했던 얘기인데 정말 그 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Fear is a reaction, 그 다음에 courage is a decision. Fear, 공포. 공포는 반응이죠. 심리학에서 반응이라는 건 뭐냐? 살아있는 인간이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근데 courage is a decision. 용기는 결정이다. 결정은 뭡니까? 심리학에서 결국 생각의 부산물, 결과.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정상적 반응입니다. 근데 용기를 내는 건 똑같은 무서움으로 출발한 생각의 결과, 결정이죠. 구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를 같다고 생각하니까 안 무서워하려고 하죠. 내향적인 사람들이 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겁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겁은 되게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겁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겁이 선천적으로 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아주 극소수죠. 걔네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겁을 느끼게 만드는 편도체를 굉장히 약하게 타고 태어나거든요. 물론 후천적인 사이코패스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겁을 느끼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충격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 약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우리 지금 100살 넘겨 살거든요. 제가 지금 수명 연구를 해보면 60대인 분들의 저희들이 예측하는 수명이 재수 없으면 130으로 가고 있어요. 저 인지심리학자들과 계산한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이렇게 네. 약간 기분이 묘하시죠? 네네. 수명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 긴 수명에서 사이코패스는 지금도 40세를 넘기는 사이코패스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서 사형당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대부분 사고로 죽어요. 겁이 없어서. 겁이 나는 건 굉장히 좋은 적응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겁을 느꼈는데 그걸 자꾸 부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왜곡된 삶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어떤 왜곡된 삶이 일어날까요? 과장된 행동. 혹은 나를 부인하는 행동.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데도 굉장히 센서가 잘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센서로 내가 fear, anxiety 뭐 이런 것들 있죠. 공포, 불안 같은 것도 느끼는데 그걸 안 느끼는 것처럼 자꾸 활동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장점도 놓치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셔야 될까요? 어떤 말을 그리고 안 하고 살아가셔야 될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이걸로 귀결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결국 일 때문에 만났지만 지금 책을 같이 집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준호 작가님과 가까운 사이가 더 앞으로 될 거고 또 지금까지도 이런 사이가 됐는데 왜 어떤 시점에 성장이 딱 멈춰버리고요. 약간 왜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분들이 되거나 약간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분들이 제 선배 세대도 있죠.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안 쓰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그럴 줄 알았어란 말을 안 쓰세요. 야, 내가 그때 그걸 몰랐잖니. 이 말을 하는 어른이 돼야 됩니다. 내향적인 분들일수록.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모르는 거 아는 척 할 때만큼 위험할 때가 없습니다.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 사람처럼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 없다고.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OD 함정에 걸리는 거 아시죠? 공부 잘하고 대기업에서 부장님, 점잖은 부장님들이 그럼요, 알죠? 정말 많이 얘기해요.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래요. 이상 이제 그분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약관도 좋네요. 막 이러면서.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 함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요? 몰랐어요. 이러면 이 보험 설계사분의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낱낱이 설명해야 돼요. 심리학에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가 뭐냐면 사후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사후확증 편향이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나의 내면의 성장보다는 나 외의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성장의 방식이 또 다른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내향적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대한 좋은 태도 때문이지 남의 능력에 의존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내향적인 분들은 그 좋은 집중력으로 그 집중력이 된 자원들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흔쾌히 인정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내향적인 분 중에서도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 이 사후확증 편향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예전 연구에서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 좋은 시그널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분들의 숫자와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우리 말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내향적인 한국인들이 결국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바꾸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향적인 분들이 많다면 결국은 세상은 저희들이 연구해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바꿔나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서 한 장도 안 넘긴 거 맞았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